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울림을 주는 고전 중의 고전, 바로 공자의 논어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심도 깊게 가져볼까 합니다. 논어는 춘추시대 말기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교육자였던 공자와 그의 수많은 제자들이 나눈 대화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정성껏 엮은 인류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동양 사상의 굳건한 근간을 이루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표이자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죠. 논어가 무려 2500여 년 전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논어의 가르침이 인간 본연의 도리, 즉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으며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고 통찰력 있는 성찰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논어를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타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며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더욱 이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논어가 들려주는 보물과 같은 삶의 지혜를 함께 탐험하며 공자의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안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흥미로운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공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바로 배움에 대한 무한한 강조입니다. 논어의 첫 구절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로 시작합니다. 이는 배움에서 오는 즐거움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자의 핵심 사상을 단적으로 그리고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공자에게 있어 배움이란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내면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숭고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열린 태도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는 유명한 말처럼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현상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흔히 학교를 졸업하면 배움이 끝났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공자는 평생에 걸친 배움을 강조하며 인간의 성장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배움은 단순히 직업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위한 수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의 과정인 것입니다.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공자가 말하는 진정하고 참된 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인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논어에서 인은 공자 사상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은 인간다움, 즉 타인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깊은 자비를 의미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사려, 깊은 배려를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공자는 극기복내 위인, 즉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욕심과 편견을 버리고 예의와 규범에 따라 행동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인의 발현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결코 베풀지 말라는 기소부려 물시어인의 가르침은 인의 매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양의 황금률과도 맥을 같이 하는 보편적인 윤리 원칙으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타인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단절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의 공자의 인사상은 우리에게 잊혀가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이 우리 사회를 더욱 인이 넘치는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예와 의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는 사회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외적인 형식과 규칙, 그리고 약속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예가 아니면 결코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결코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결코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결코 움직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깊은 배려의 마음이 담긴 행동을 의미합니다. 의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주저없이 행하는 내적인 도덕적 판단 기준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로움에 밝다고 말하며 개인의 단기적인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정의와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군자의 고결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해가 사회적 질서를 위한 외적인 견고한 틀이라면 의는 그 틀 안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내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명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리함이나 이기심 때문에 예와 의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예와 의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올바른 행동과 도덕적 판단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숙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군자와 소인의 명확한 차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군자를 제시했습니다. 군자는 학문과 꾸준한 수양을 통해 인격이 완성된 사람으로 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안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소인은 개인적인 이익과 당장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덕과 도덕을 경시하고 자신의 이기심만을 채우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군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책을 찾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군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반성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려 노력하지만 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군자는 화합하되 동화되지 않고 소인은 동화되되 화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군자는 자신의 확고한 주관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려 하지만 소인은 주관 없이 휩쓸리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편을 가르는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군자의 길을 지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격을 꾸준히 수양하고 타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군자의 모습에 가까웠는지 아니면 소인의 모습에 가까웠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개인의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중용의 미덕입니다. 중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를 말합니다.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말하며 모든 일에서 적당함과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한 가지에만 몰두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일만 하느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휴식만 취하느라 개인적인 성장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공자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용의 미덕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지나치게 낙담하는 대신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택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지점을 찾아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고도의 지혜입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며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정명의 중요성입니다. 정명은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공자의 핵심 사상입니다. 즉, 어떤 지위나 역할을 맡았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과 역할을 철저히 다해야 한다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군군신신 부부자자, 즉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지키고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사회 질서가 바로 서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해지거나 심지어 회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공자의 정명 사상은 우리에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명확히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조화롭고 건강하게 기능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극복과 변화에 대한 진취적인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용기 있고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깊이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의지와 자세입니다. 또한 공자는 군자는 스스로 강해지기를 힘쓴다고 말하며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를 고치려 노력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굳건한 의지와 인내심으로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기 극복의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8번째 지혜는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공자는 단순히 학문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삶의 즐거움과 진정한 행복에 대한 깊고 섬세한 통찰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논어의 첫 구절은 배움에서 오는 근원적인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담담하게 말하며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과 영적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공자가 추구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일시적인 쾌락 혹은 외부적인 성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을 진심으로 실천하고 예를 올바르게 지키며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수양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올바른 삶의 태도와 꾸준한 실천 속에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에 충실하고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성숙한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어는 리더십에 대한 매우 깊고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덕치를 능숙하게 실현하는 현명한 군주로 보았습니다. 그는 정치를 하는데 덕으로 하는 것은 북극성이 제자리에 고요 있어도 모든 별이 그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도는 것과 같다고 통찰력 있게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이나 무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덕과 도덕성을 근본으로 삼아 백성을 자애롭게 다스려야 한다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공자는 군자는 덕을 마음에 품고 소인은 땅물질적 이익을 마음에 품는다고 하여 진정한 리더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공자의 이러한 덕치와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며 올바른 도덕적 가치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덕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공자가 강조한 덕치는 오늘날에도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과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논어를 통해 공자의 매우 다양하고 심오한 가르침들을 심도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배움의 즐거움과 끊임없는 중요성, 인의 실천과 그 무한한 가치, 예와 의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 군자의 이상적인 삶과 소인과의 대비, 중용의 미덕과 그 의미, 정명의 원칙과 사회적 책임, 극복과 변화의 용기,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이상적인 리더십까지. 이 모든 가르침들은 2500여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의 간극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어는 단순히 옛 성인의 말씀을 모아놓은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현명한 답을 찾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살아있는 지침서입니다. 논어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으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논어의 구절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공자의 숭고한 가르침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진정으로 성장하는 가장 바르고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